이 확률의 계산.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경우의 수처럼 덧셈을 하면 돼요. 그것을 확률의 덧셈이라고 한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그것을 확률의 덧셈이라고 한다. 또는 동시가 아닌 경우에 합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된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 자, 2 이하면은 1하고 2잖아. 4 이상이면은 4, 5, 6이야.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합사건.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된다. 아, 경우의 수처럼 또는 그러면 확률도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일 확률. 자, 이 눈의 합이, 자, 두 개의 주사위 눈을 A, B라고 했을 때 그 눈의 합이 3인 경우는 1하고 2, 2하고 1, 이 두 가지밖에 없죠. 합이 3인 경우는. 그러면 또 이제 합이 5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 자,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그리고 4하고 1. 더 있습니까? 없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모든 케이스가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야. 합이 3 또는 5인 경우는, 그러면 합이 3일 확률은 36분의 2가 되고 합이 5일 확률은 36분의 4이므로, 자, 또는이라고 했잖아. 또는. 그러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6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6분의 1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확률의 곱셈. 아, 동시나 연속은 역시 곱하는구나. 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즉 독립적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되는구나. 자, 바로 문제 볼게요. 다음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동전은 주사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고 주사위가 3의 배수의 눈,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아하,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은 소수이고, 자, 두 번째 나오는 눈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게 뭐야? 주사위 눈 중에서 2하고 3하고 5가 있겠죠. 자, 6의 약수는 뭐 있어?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있겠네. 자, 근데 첫 번째가 소수라고 했단 말이야. 첫 번째가 소수야. 두 번째가 6의 약수고.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두 번 한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소수일 확률은 전체 6분의 뭐가 된다? 3이 되고. 자, 두 번째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되는데 연속이니까 뭐 한다? 곱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1이고 2가 되고요. 2, 2, 4,
2, 3은 6이니까 자 뭐가 된다? 3분의 1 된다. 되겠죠? 요렇게도 약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 정답은 3분의 1 되겠습니다. 자 3.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자 연속도 곱사건이라고 했죠. 자 근데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에는 다시 넣기 때문에 처음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자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넣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야. 조건이 똑같다고 처음하고. 자, 두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처음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달라. 넣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볼게요. 빨간 거 4개, 파란 거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도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에 자, 두 번째도 10개 중에서 뽑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에 파란 게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죠. 근데 다시 넣기 때문에 그 확률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두 번째에도 파란 게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파란 게 나올 확률은 100분의 36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 파란 게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죠. 근데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제 9개가 된 거야. 그럼 두 번째에 파란 게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되고 연속이기 때문에 곱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게 두 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걸 확인하고 다시 넣었는데 그럼 처음에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10분의 6, 10분의 6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란 게 나올 확률이 10분의 6이었다면 두 번째는 남은 9개 중에 파란 게 5개니까 9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1개를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꺼낸 흰 공을 흰 바둑돌을 다시 넣고 꺼낼 때 처음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조건이 처음과 나중에 다 똑같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그럼 전체 10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10, 즉 분모가 10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낼 때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자, 흰 바둑돌을 꺼냈단 말이야 지금.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9개잖아. 그리고 남은 흰색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흰 게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흰 게 나오고 두 번째 또 흰 게 나올 확률은 9분의 1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라. 1번 1개를 꺼내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자, 다시 넣기 때문에 처음 조건과 나중의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빨간 게 나올 확률은 전체 10분의 얼마? 4죠.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도 빨간 게 나올 확률은 역시 10분의 4. 자, 그래서 100분의 16. 자, 약분하면은
자, 4로 할게요. 4, 4, 16. 자, 4, 2, 8, 4, 5, 20. 그래서 25분의 4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해서 2개 꺼냈다. 그럼 처음에도 빨간 게 나올 확률은 똑같이 10분의 4지만 이제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9개가 되고 그 중에 빨간 거는 3개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앞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그래서 둘 다 빨간 것이 연속으로 나올 확률은 두 사건을 곱하면 된다. 연속이니까.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줬더니 여기 3일은 3, 3, 3은 9, 2, 2, 4, 2, 5, 10 해서 자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도형에서의 확률. 자, 도형과 관련된 확률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도형 전체의 넓이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도형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본다. 그래서 확률은 뭐냐? 분모가 도형의 전체 넓이고 분자가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율이에요. 비율. 전체 차지하는 비율. 자, 도형에서 확률은 해당하는 넓이가 전체 넓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율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죠. 비의 배분도 그렇고 상대 도수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자, 지금 전체 4칸 중에 한 칸만 칠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뭘 던져가지고 여기에 맞출 확률은 4분의 1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을 8등분하여 여러 모양을 그려 넣었다. 자, 돌려가지고 하트 모양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봐. 전체 8칸 중에서 하트가 있는 칸 몇 칸이야? 아, 3칸이네요. 그래서 8분의 3이 바로 하트가 나올 확률이 되겠다. 자, 필레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희망중학교 학생 300명의 등교시간 늦추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10등분된 원판에 나타낸 것이다. 이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학생의 의견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적극 찬성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야. 찬성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칸이야. 자, 그러면은 전체 10등분 중에서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일 확률은 10분의 뭐가 된다? 7 된다. 이렇게 해서 분모는 전체 면적, 넓이, 분자는 내가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그게 도형상에서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기본 개념 강의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유제라든가 스텝1 토론 문제 등을 친구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 상의할 때는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설명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끝까지 듣고서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친구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